여러분은 지금까지 잘못된 것을 배웠습니다. 어릴 때부터 들었습니다. 잘해줘라. 먼저 베풀어라. 따뜻하게 대해라. 그게 좋은 사람이라고. 그게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그런데 왜입니까? 잘해줄수록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더 챙겨줄수록 더 당연하게 여깁니다. 더 먼저 연락할수록 연락이 더 뜸해집니다. 처음엔 고맙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엔 그러려니 했습니다. 세 번째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이상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예측 가능한 일입니다. 다만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제가 아는 65세 박순자 여사님 이야기입니다. 교회 모임에서 가장 먼저 나와 준비하고 가장 마지막에 남아 뒷정리했습니다. 명절엔 직접 음식을 싸서 혼자 사는 교인들 집 문 앞에 놓고 왔습니다. 처음 1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박 여사님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정말 천사 같으세요. 그 말이 기뻤습니다. 더 열심히 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몸살로 한 번 빠진 날, 다음 주에 나갔더니 집사님이 대뜸 말했습니다. 지난주에 왜 안 나오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아프다는 말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박 여사님은 오래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깨달으셨습니다. 나는 고마운 사람이 아니었다. 편한 사람이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문제는 잘해줬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방식 없이 잘해줬다는 것입니다. 따뜻한 마음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방식이 없는 따뜻함은 상대를 고맙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언제든 써도 되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더 많이 줄수록 더 쉽게 소비되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관계의 잔인한 역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음을 닫아야 합니까? 차갑게 살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단 3가지만 바꾸면 됩니다. 그것만 바꾸면 상대가 스스로 태도를 고치기 시작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18년 유배 생활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아 온갖 사람을 직접 겪으셨습니다. 그 속에서 발견하신 것이 있습니다. 잘해줄수록 무시당하는 사람이 반드시 하고 있는 3가지 실수, 그리고 그것을 바꾸는 순간 무엇이 달라지는가? 오늘 마지막에는 선생님이 유배지 마을에서 처음엔 무시당하다가 방식 하나를 바꾼 뒤 스스로 존경을 받게 된 그 결정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부탁을 받기 전에 먼저 나서서 도운 것이 언제였습니까? 아마 오래 생각할 필요도 없으실 겁니다. 어제일 수도 있고 오늘 아침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이미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말하기도 전에 먼저 챙깁니다. 상대가 힘들어 보이면 물어보기도 전에 나섭니다. 상대가 부탁할까봐, 거절하기 불편할까봐, 혹은 내가 먼저 주면 관계가 더 좋아질까봐. 이유는 다양하지만 결과는 하나입니다. 상대는 여러분을 고마운 사람으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심리는 냉정합니다. 힘들게 얻은 것은 소중히 여기고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있습니다. 부탁도 하기 전에 이미 받았다면 그것은 받은 것이 아닙니다. 원래 있던 것이 됩니다. 고마움이 싹트기도 전에 당연함이 먼저 자리를 잡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실수입니다. 제가 아는 58세 이정호 씨 이야기입니다. 중소기업에서 20년 넘게 일한 성실한 직원이었습니다. 후배들이 힘들어 보이면 묻지도 않고 일을 나눠받았습니다. 회식 자리에서는 제일 먼저 술을 따르고 제일 늦게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팀장이 바빠 보이면 퇴근도 미뤘습니다. 부탁받지 않아도 눈치껏 먼저. 처음 몇 년은 그런 이정호 씨를 동료들이 좋아했습니다. 이 선배는 진짜 믿을 수 있어. 그 말이 좋았습니다.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자 달라졌습니다. 후배들은 더 이상 고맙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정호 씨가 도와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힘든 프로젝트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이정호 씨 쪽으로 일이 몰렸습니다. 아무도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후배 하나가 회의실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거는 이 선배한테 넘기면 되잖아요. 원래 그런 거 잘하시잖아요. 원래 그 단어가 이정호 씨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 이정호 씨의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내가 잘해서 맡겨진 게 아니라 그냥 나니까 맡겨진 건가? 이게 신뢰일까? 아니면 편리함일까? 내가 없어지면 이 사람들은 나를 찾을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찾을까? 며칠 뒤 비슷한 상황이 다시 반복됐습니다. 회의가 끝나자 누군가 말했습니다. 이건 이정호 선배가 하면 되겠네요. 그 순간 아무도 이정호 씨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정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정호 씨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20년 동안 쌓아온 것이 있었지만 그 무게는 아무도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20년 동안 무엇을 쌓은 걸까? 신뢰를 쌓은 것인가? 아니면 당연함을 쌓은 것인가? 아닙니다. 이정호 씨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는 단지 잘못된 방식으로 좋은 사람이 되려 했을 뿐입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어느 54세 여성분은 친구들에게 항상 먼저 연락했습니다. 생일을 챙기고 안부를 묻고 모임을 잡았습니다. 그분이 없으면 모임 자체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먼저 연락을 멈췄습니다. 그냥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관계를 만든 게 아니라 혼자 유지하고 있었던 거였다는 것을.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인간의 심리에는 하나의 법칙이 있습니다. 노력 없이 얻은 것은 가치 없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기다림 없이 받은 것, 요청하지 않아도 오는 것,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 배경이 됩니다. 공기처럼 늘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여기서 가장 잔인한 진실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도와준 것이 아닙니다. 상대에게 나는 언제든 써도 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부탁받기 전에 먼저 나선 그 순간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그렇게 훈련시킨 것입니다. 상대가 여러분을 그렇게 대하도록 가르친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허락한 것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풀매도 때가 있다. 때를 모르고 주는 자는 주고도 잃는다. 이 말의 뜻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베풀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때를 알고 베풀라는 말입니다. 부탁받기 전에 먼저 주는 것은 관계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가 감사를 배울 기회를 빼앗는 것입니다. 배가 고프기 전에 밥을 주면 그 밥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목이 마르기 전에 물을 주면 그 물 한 모금의 가치를 알겠습니까? 필요를 느끼기 전에 채워주면 상대는 그 채움의 무게를 결코 알지 못합니다. 선생님은 유배지에서 이것을 몸으로 배우셨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이 힘들어 보이면 먼저 나서서 도우셨습니다. 글을 써주고 병든 이를 보살피고 분쟁을 중재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선생님을 고맙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선생님이 주면 줄수록 사람들의 요구는 커졌습니다. 감사는 줄었고 기대는 늘었습니다. 그때 선생님은 방식을 바꾸셨습니다. 먼저 나서지 않으셨습니다. 누군가 찾아와 정중히 부탁할 때 그때 비로소 응하셨습니다. 그러자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선생님을 찾아올 때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감사하는 법을 다시 배웠습니다. 선생님의 도움은 이전보다 줄었지만 그 무게는 훨씬 무거워졌습니다. 베풀매 가치는 베푸는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받는 사람이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느냐가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상대가 말하기 전에 먼저 움직이지 마십시오. 힘들어 보여도, 바빠 보여도 잠깐 기다리십시오. 상대가 입을 열어 부탁하는 그 순간, 비로소 여러분의 도움은 가치를 갖습니다. 기다림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상대가 여러분의 도움을 진심으로 느낄 수 있도록 공간을 주는 것입니다. 둘째, 눈치껏 채워주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눈치껏 산다는 것은 좋은 말처럼 들리지만 관계에서는 스스로를 낮추는 훈련입니다. 상대가 요구하지 않아도 알아서 한다면 상대는 요구하는 법을 잊습니다. 그리고 요구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즉 당연한 사람이 됩니다. 셋째, 기다림을 불편해하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상대가 힘들어 보이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다고 느끼십니다. 아닙니다. 기다림은 외면이 아닙니다. 상대가 스스로 필요를 표현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관계의 깊이를 만듭니다. 부탁받기 전에 먼저 주는 사람은 착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관계는 착함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착함의 방식이 더해질 때 비로소 상대는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먼저 주는 사람은 결국 가장 먼저 잊혀집니다. 그리고 가장 늦게 깨닫습니다. 지금까지 첫 번째 실수를 봤습니다. 부탁받기 전에 먼저 주는 것.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멈춥니다. 이것만 고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주는 방식을 고쳐도 받는 방식이 잘못되어 있으면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분명히 열심히 했는데, 분명히 신경을 썼는데 왜 상대는 고마워하지 않는 걸까? 그 이유가 두 번째 실수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는 방식보다 받는 방식에서 무너집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한 것이 언제였습니까? 그리고 반대로 누군가의 고마움을 그냥 별거 아니에요 라고 넘긴 것은 언제였습니까? 아마 두 번째 질문의 답이 훨씬 빠르게 떠오르실 겁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그렇게 배웠습니다. 겸손하게 받아라. 티내지 마라. 당연한 걸 가지고 뭘 그러냐. 그런데 이 겸손함이 관계 안에서는 아주 다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고마움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순간 상대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실수입니다. 제가 아는 61세 최명숙 여사님 이야기입니다. 동네에서 소문난 솜씨 좋은 분이었습니다. 누가 부탁하면 음식을 만들어줬고 집안일을 도와줬고 아픈 이웃을 챙겼습니다. 그런데 최 여사님에게는 오래된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가 고맙다고 하면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별거 아니에요. 제가 좋아서 한 거예요. 누가 수고했다고 하면 손을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수고예요?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이 말이 문제였습니다. 처음에는 겸손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최 여사님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자 사람들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고맙다는 말이 줄었습니다. 최 여사님이 무언가를 해줘도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어쩌다 한번 수고했다고 하면 최 여사님은 또 손을 저었습니다. 아이고, 별거 아니에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최 여사님이 이틀 동안 공들여 만든 음식을 이웃 김정순 씨에게 가져다 줬습니다. 김정순 씨는 문을 열고 받아들고 말했습니다. 어머, 최 여사님 또 만들어 오셨네요. 또 그 한마디였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당연하다는 뉘앙스만 있었습니다. 김정순 씨는 그대로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최 여사님은 빈 그릇을 들고 골목길을 걸어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앉아 계셨습니다.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내가 별거 아니라고 했으니까 진짜 별거 아닌 게 된 건가? 내가 당연하다고 했으니까
진짜 당연해진 건가? 내 수고가 사라진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그 수고를 지워버린 건 아닐까? 그날 밤, 최 여사님은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57세 박성민 씨는 직장에서 야근을 밥 먹듯 했습니다. 팀장 이준혁 부장이 수고했다고 하면 박성민 씨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요. 동료 한재원 씨가 대단하다고 하면 웃으며 넘겼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연봉 협상 자리에서 이준혁 부장이 말했습니다. 박 선배, 올해도 워낙 묵묵히 잘해주셔서요. 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시한 인상폭은 기대에 훨씬 못 미쳤습니다. 박성민 씨가 조심스럽게 이의를 제기하자 이준혁 부장은 의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동안 늘 괜찮다고 하셔서 저는 당연히 만족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박성민 씨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혼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3년 동안 내가 스스로 내 일을 당연한 것으로 만들어 놨더니 회사도 당연하게 봤던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인간은 상대가 스스로를 대하는 방식을 그대로 따라 배웁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수고를 가볍게 여기면 상대도 가볍게 여깁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도움을 별거 아니라고 하면 상대에게도 별거 아닌 것이 됩니다. 이것은 상대의 무례함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르쳐준 기준을 상대가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깊은 진실이 있습니다. 고마움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결국 고마움을 받을 자격조차 스스로 지워버립니다. 겸손은 아름다운 덕목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낮추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에게 여러분을 어떻게 대해도 된다는 허락을 주는 것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을 낮추되 자신의 값어치까지 낮추지 마라. 겸손은 태도이지 가격이 아니다. 선생님은 유배지에서 마을 사람들에게 글을 가르치셨습니다. 처음에는 가르침을 마치고 나면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족한 가르침이었습니다. 별 도움이 안 되셨을 겁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정중히 부정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정말로 선생님의 가르침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강학 자리에서 오시성을 가진 젊은 농부가 대놓고 자리를 뜨기 시작했고 질문도 줄었습니다. 그때 선생님은 방식을 바꾸셨습니다. 가르침을 마친 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 제가 10년을 연구한 것입니다. 깊이 새겨두십시오.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가르침이었지만 무게가 달라졌습니다. 선생님이 바꾼 것은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3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별거 아니에요. 를 입에서 지우십시오. 누가 고맙다고 하면 그냥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성껏 했어요.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수고를 수고로 인정하는 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관계의 균형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둘째, 당연하다는 말을 스스로 하지 마십시오.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라는 말은 여러분의 노력을 의무로 만듭니다. 의무는 감사를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한 것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그 선택의 무게를 스스로 지키십시오. 셋째, 고마움을 표현받을 때 서둘러 넘기지 마십시오. 상대가 감사를 표현하는 그 순간은 관계가 깊어지는 순간입니다. 그것을 손을 저어 끊어버리면 상대는 다음번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머뭇거리게 됩니다. 그리고 머뭇거리다가 결국 하지 않게 됩니다. 자신의 수고를 지키는 사람만이 상대로부터 수고를 인정받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먼저 아는 사람만이 상대도 그 가치를 알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무도 스스로 싸구려라고 말하는 것을 비싸게 사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2가지 실수를 봤습니다. 부탁받기 전에 먼저 주는 것, 그리고 자신의 수고를
스스로 지워버리는 것. 그런데 이 두 가지를 고쳤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여전히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타이밍도 바꿨습니다. 말도 바꿨습니다. 그런데도 상대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세 번째 실수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실수는 소리가 없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도 모르고 반복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가장 위험합니다. 여러분은 침묵이 불편하십니까? 대화가 끊기면 서둘러 말을 채웁니까? 상대가 연락이 없으면 먼저 안부를 묻습니까? 모임에서 어색한 공기가 흐르면 여러분이 먼저 나서서 분위기를 살립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 이 이야기를 특히 귀담아 들으십시오. 침묵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관계의 주도권을 스스로 내어줍니다. 그리고 주도권을 내어준 사람은 결코 귀한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에 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먼저 채워준다면 상대는 기다리는 법을 잊습니다. 기다림이 없는 관계에서는 설렘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귀함도 없습니다. 오직 익숙함만 남습니다. 그리고 익숙함은 언제나 당연함으로 굳어집니다. 이것이 세 번째이자 가장 깊은 실수입니다. 제가 아는 59세 윤재호 씨 이야기입니다. 오랜 친구들 사이에서 늘 분위기를 이끄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임이 조용해지면 윤재호 씨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대화가 끊기면 윤재호 씨가 새로운 화제를 던졌습니다. 연락이 뜸해지면 윤재호 씨가 먼저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다들 잘 지내죠? 이번 주말에 한번 봐요. 친구들은 윤재호 씨를 좋아했습니다. 재호 형 없으면 우리 모임이 안 돼. 그 말이 뿌듯했습니다. 더 열심히 했습니다. 크린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윤재호 씨는 이상한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모임에 나가고 나면 오히려 더 지쳤습니다. 연락을 주고받고 나면 왠지 허전했습니다. 분명히 사람들과 함께 했는데 혼자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윤재호 씨는 작은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냥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채팅방은 조용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친구 김태형 씨에게서 메시지 하나가 왔습니다. 재호야, 요즘 왜 연락이 없어? 무슨 일 있어? 윤재호 씨는 잠시 멈췄습니다. 이 메시지가 반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없으니까 모임이 안 돌아가는구나. 내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내 역할이 필요한 거구나. 이 사람들은 윤재호를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윤재호가 채워주던 그 공백이 불편한 거구나. 그날 윤재호 씨는 채팅방을 한참 바라보다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55세 한미경 씨는 직장 내에서 늘 팀의 감정적 완충제 역할을 했습니다. 팀원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한미경 씨가 먼저 중간에서 풀어줬습니다. 회의 분위기가 무거워지면 한미경 씨가 가벼운 말 한마디로 공기를 바꿨습니다. 팀장 조현철 씨가 날카로워지는 날에는 한미경 씨가 조용히 다가가 분위기를 가라앉혔습니다. 어느 날 한미경 씨가 일주일간 병가를 냈습니다. 복귀하고 나서 동료 이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미경 씨 없으니까 팀이 완전 엉망이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한미경 씨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랬어요. 고생했겠네요. 그런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나는 일주일 동안 아팠다. 아무도 나를 걱정하지 않았다. 팀이 힘들었다는 말은 했지만 내가 힘들었을 거라는 말은 아무도 하지 않았다. 한미경 씨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나는 사람으로 필요한 게 아니라 기능으로 필요한 거였구나.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관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균형이 있습니다.
한쪽이 항상 채우면 다른 쪽은 항상 받는 자리에 머뭅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여러분의 따뜻함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여러분의 역할이 됩니다. 역할이 된 사람은 고맙지 않습니다. 없으면 불편한 존재가 됩니다. 있어도 당연하고 없으면 불편한 것. 이것이 가장 슬픈 관계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잔인한 진실이 나옵니다. 침묵을 채우는 사람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관계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끌고 가는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먼저 지칩니다. 먼저 채우는 자가 먼저 소진됩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관계의 법칙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아들 정학유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말의 무게를 지킨다. 침묵할 수 있는 자만이 말할 때 힘이 있다. 선생님은 유배지에서 처음 몇 해 동안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 먼저 말을 걸고 먼저 다가가고 먼저 자리를 채우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선생님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늘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언제든 말을 걸어도 되는 사람으로 대했습니다. 그때 선생님은 방식을 바꾸셨습니다. 말수를 줄이셨습니다. 먼저 다가가지 않으셨습니다. 침묵 속에서 글을 쓰고 책을 읽고 스스로를 가다듬으셨습니다. 그러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먼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선생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전과 달리 무거워졌습니다. 선생님이 깨달으신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침묵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은 상대가 여러분을 향해 걸어오게 만드는 공간입니다. 그 공간이 있어야만 상대는 비로소 여러분의 가치를 스스로 발견합니다. 먼저 채우지 마십시오. 공간을 남기십시오. 그 공간이 여러분을 귀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대화의 침묵을 서둘러 채우지 마십시오. 대화가 잠시 멈추는 것은 어색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가 생각할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그 공간을 서둘러 채우면 상대는 생각하는 법을 잊습니다. 그리고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에서 상대는 여러분을 깊이 있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침묵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대화를 이끌어가는 사람입니다. 둘째, 연락의 순서를 가끔 바꾸십시오. 항상 먼저 연락하는 사람은 항상 기다리는 자리에 있습니다. 한 번쯤 기다려 보십시오. 상대가 연락해 오는지, 연락해 오지 않는지, 그 결과가 관계의 실제 무게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연락해 오지 않는다면 그것도 하나의 답입니다. 고통스럽지만 중요한 답입니다. 셋째, 모든 공백을 여러분이 메워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모임이 조용해지는 것, 분위기가 무거워지는 것, 그것은 여러분이 책임져야 할 일이 아닙니다. 관계는 한 사람이 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공백을 메우는 동안 상대는 그 책임을 배우지 못합니다. 그리고 배우지 못한 사람은 영원히 받는 자리에만 머뭅니다. 침묵을 견디는 사람이 관계의 무게중심이 됩니다. 공간을 남길 수 있는 사람만이 상대가 먼저 다가오게 만들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항상 먼저 채우는 사람은 결국 가장 먼저 빈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아무도 채워주지 않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오늘 처음에 박순자 여사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교회 모임에서 가장 부지런한 분, 가장 먼저 나오고 가장 늦게 남고 아무도 시키지 않아도 먼저 움직이던 분. 그런데 3년이 지나자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몸살로 한번 빠진 날, 돌아온 말은 걱정이 아니라 불편함이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그날 이후 오래 고민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세 가지를 바꾸셨습니다. 부탁받기 전에 먼저 움직이는 것을 멈추셨습니다. 누가 고맙다고 하면 손을 젓는 대신 그냥 받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정성껏 한 거예요.
그리고 모임이 조용해져도 먼저 나서서 채우지 않으셨습니다. 불편해도 기다리셨습니다. 처음 한 달은 어색했습니다.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박 여사님, 요즘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 말이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차갑게 보이는 건 아닐까? 아니었습니다. 2달이 지나자 달라졌습니다. 모임 준비를 도우러 나오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박 여사님이 음식을 가져오면 사람들이 먼저 고맙다고 했습니다. 박 여사님이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집사님들이 먼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오래된 교인 한 분이 박 여사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 여사님, 요즘 더 믿음직스러워 보이세요. 믿음직스럽다는 말. 박 여사님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조용히 눈물이 났다고 하셨습니다. 천사 같다는 말보다 그 한마디가 훨씬 무거웠습니다. 달라진 것은 박 여사님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방식이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유배지에서 18년을 보내셨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인정도 없고 지위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 속에서 선생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깊은 것을 배우셨습니다. 사람은 주는 것으로 귀해지지 않는다. 주는 방식으로 귀해진다. 선생님은 그것을 몸으로 증명하셨습니다. 먼저 나서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가르침을 가볍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묵 속에서 스스로를 가다듬으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귀양지의 죄인이 아니라 스승으로 찾아왔습니다. 선생님이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관계는 많이 주는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다. 바르게 주는 자가 오래 남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3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부탁받기 전에 먼저 주지 마십시오. 기다림이 여러분의 도움을 귀하게 만듭니다. 둘째, 자신의 수고를 스스로 지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가치를 지키는 사람만이 상대로부터 그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셋째,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공간을 남기는 사람만이 상대가 먼저 다가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3가지는 관계를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차갑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따뜻함을 지키면서도 상대에게 귀하게 보이는 따뜻함은 유지하십시오. 방식을 바꾸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이 3가지 중에서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와닿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혼자 조용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일 단 한 가지만 바꿔보십시오. 한꺼번에 다 바꾸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만 바꿔도 상대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인간관계론이었습니다.